저는 결국 변화하는 사회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순이의 수업 중 딴 얘기 황순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위기 속 기회는 무엇일까에 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2015년, 그때 이제 4학년이었거든요.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여름에 졸업을 앞두고 조금 이상한 여정을 떠났었어요. 그때 제가 제 앞날도 잘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도전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그 당시 동료였던 신지유라는 친구가 극한의 국제 사이클 대회인 뚜르드 프랑스의 코스를 완주하는 것을 제가 도왔어요. 그래서 도전 과정에서 사전에 공모받았었던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21일간의 극한의 코스였기 때문에 사이클 코스를 완주하는 것을 돕기 위한 서포터가 필수였는데 제가 차를 몰고서 길을 안내하고 프로그램 전반을 기획, 운영하면서 바이럴 활동을 하면서 지유가 사이클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도왔습니다. 그때 크라우드 펀딩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출발지였던 암스테르담 공항에 내려서 차를 렌탈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신용카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출발을 한 거였죠. 그 전에 제가 너무 바빴거든요. 그래서 낯선 외국 공항에서 신용카드가 없는 저에게 차 렌탈을 해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한인회에도 연락해보고 스쿠터를 사볼까도 했지만 여러 절차가 복잡하고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지유에 해군 복무 시절 함장님이 벨기에 브뤼셀에 파견 근무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우가 함장님께 연락드리고 무작정 그 짐을 양손 가득 들고 낑낑대면서 암스테르담에서 기차를 타고 브뤼셀로 갔죠. 그 기차에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을 정말 잘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무사히 차를 구해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함장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우리를 엄청 환대해 주셨고, 따뜻한 밥과 한식 밥과 유럽 전역을 다닐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함장님의 가족은 저희 도전의 강력한 지지자이자 동료가 되었습니다. 함장님이 제공해 주신 정보들 덕분에 현지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획 운영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운전할 때 현지인들이 쓰는 내비게이션 앱,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밖에서 자고 막 이래야 되니까 캠핑용품 같은 거를 구비할 수 있는 곳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도전이 끝나고 나서도 정기적으로 연락드리면서 응원하는 관계가 형성됐고, 저는 그 시절 자제분들의 과외까지 해주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준비하지 못해서 이런 정말 사소한 실수였는데, 그래서 아예 도전을 하지도 못할 뻔했어요. 서포터가 없으면 도전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차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서 오히려 동료도 얻고 도전에 필요한 물리적, 정신적인 것들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제가 살면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침착하게 위기를 분석하고 이 위기 속에 기회가 있을까? 그래서 기회를 포착하려고 좀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저한테는 꽤 위기였어요. 물론 자영업자분들이나 코로나의 영향력이 큰 직종에 계신 분들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겠지만 학교에서 아이들 방역 관리뿐만 아니라 특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게 정말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저도 나름 젊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칠판으로만 해오던 수학 수업을
해왔던 교사였고, 그래서 줌과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해야 하니까 되게 난감했죠. 갑자기 이제 대뜸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하지만 평소에 저도 소프트웨어와 각종 기기들을 잘 활용하며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아, 나도 배워야지. 나도 저거 배워서 써먹어야지. 마음만 먹던 것을 벗어나서 직접 연구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코로나에게 닥쳤으니까.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한바탕 겪고 난 후 이제는 아이패드랑 뭐 각종 기기나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오프라인 수업에도 활용을 하기도 하고, 제가 줌 활용에 되게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 줌 활용을 해서 각종 다른 모임을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대해 탐구 과제를 주는 과제를 제가 또 생각하기도 했고요. 소소하지만 저에게는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 이런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코로나라는 위기에 지금 어떤 기회가 있나요? 이 그림은 브리얼의 죽음의 승리라는 16세기 작품입니다. 당시 유럽의 흑사병과 같은 질병과 잦은 전쟁으로 죽음이 만연한, 말 그대로 죽음이 승리하는 시대를 표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군대, 막 해골들이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해골과 같이 연주하는 사람도 보이네요. 그리고 나중에는 해골들과 춤을 추고 해골들과 막 거니는 그림들도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죽음 자체를 완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거죠. 르네상스는 흑사병으로 인해 좀 주춤하기도 했지만 흑사병으로 인해 더 강하게 태동하고 변혁되기도 했는데요. 흑사병으로 인해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위기로 인해서 자신과 인간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흑사병은 또 많은 사회적 변화를 또 일으켰어요. 노동자가 줄어들면서 노동 임금이 상승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봉건주의가 몰락함과 함께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 놓여 있어요. 많은 사회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우리는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희망과 도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생 제자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그냥 계속 이어나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도 하고 사람 만나기도 참 어렵다고 합니다. 놀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반대로 어떤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더 간편하게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고도 하고 아예 빨리 고시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학생들은 빨리 군대를 가버리기도 하고요. 한편 저점에 매수한다고 오히려 지금 창업을 시작하는 젊은 인구도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 전후에 인싸와 아싸의 모습의 차이라는 짤도 있는데, 사실 코로나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지금도 제공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나보다 더 큰 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게 하는 어떤 시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국 변화하는 사회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를 찾아나가는 것이 고난과 역경의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모험과 도전이라는, 희망이라는 삶을 다채롭게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자신의 몫이겠죠.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위기 속 기회는 무엇인가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